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전략 품목을 확정한 뒤 오는 2027년까지 제품 생산 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 순천시 승주읍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이곳에 기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해 순천시는 최근 옛 승주군청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바로 옆에는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중하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지금. 그린바이오는 농업 생명자원의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종자와 비료,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순천시가 집중 육성하기로 한 미래 3대 경제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순천시는 시장성 등을 분석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전략 품목을 확정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인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야는 식품과 화장품, 펫푸드 등 3가지입니다. 10년 전부터 바이오 산업의 미생물과 천연물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이 연계돼서 좀 더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순천시는 기본적인 생산시설 등이 들어서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한우 구제역에 이어 돼지 구제역까지 발생하며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무안의 돼지 농장 2곳에서 돼지 12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육 중인 돼지 5,47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 배출량은 소보다 1,00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도는 발생 농장 3km 반경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 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했으며 축산시장 개장 역시 보류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6.3대선 호남권 공동 공약으로 건의하는 등 전략적 연대에 나섰는데요. 다른 시도와의 공약 경쟁에서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자리에 모인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단체장들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의했습니다.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연대를 다지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후보들을 향한 호남권 공동 공약 발표였습니다. 3개 형제 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의 첨단 산업지구 등을 잇는 대규모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등 실제로 이날 제시된 협업사업 대부분은 정부 차원의 SOC 투자가 아니라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촉박한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하나된 호남 연대를 내세워 차기 정부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히 안전한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공동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호남 지방항공청 등을 설립해 무안 여수공항을 세계 수준의 안전공항으로 조성하고 속도감 있는 민간 군통합 공항 건설도 건의했습니다. 민군 통합공항으로 서남권 관문공항을 여는 문제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주도성을 강조했다는 점과 전남과 함께 사전 조율했다는 말씀, 두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후보들도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개한 대선 선거 출마 영상을 통해 광주와 전남에 걸쳐 조성된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시범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GPU 등 인공지능 반도체 10만 장 이상을 보유한 광주 AI 컴퓨팅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를 203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본격화된 6.3 조기 대선 전국에서 하나로 뭉친 호남의 목소리가 얼만큼의 지분 확보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전남의 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 병원의 새 병원 건립 여부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남대병원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병원은 1조 1천억 원을 들여 광주 동구 학동에 1천여 병상을 갖춘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타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방위각 제공시설인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을 위해 무안공항의 폐쇄 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의 재개장 시점에 대해선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어제 하동에서 열렸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6,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섬진강을 따라 달리며 남도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해마다 영호남에서 번갈아 열리는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광양에 이어 올해는 하동에서 열렸습니다. 14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엔 전국에서 6,5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했습니다. 한국젠시는 벌써 10번째 이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섬진강 꽃길을 따라가는 마라톤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전남과 경상도와 함께하는 화합의 장,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직장 동호인들과 함께 출전한 김수연 씨도 10km 코스의 두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작년에도 달렸을 때도 코스가 너무 좋았었는데 강을 따라 달리니까 이쪽 코스도 또 처음 달려보는데 작년에보다 더 코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5km와 10km, 하프, 풀코스 등 4개 종목별 참가자들은 출발선의 긴장도 잠시 저마다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전날 비바람의 영향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 영호남의 젖줄 섬진강의 풍광을 보며 달리는 동안 남도의 완연한 봄을 만끽했습니다. 출발 30여 분 만에 10km 코스에선 대회 첫 출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섬진강 코스 따라서 가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또 재밌게 잘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km 우승자는 올해 5km 코스에 나서 출발 17분 만에 또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오르막이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갔다가 오는 코스라서 내리막은 또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 건강을 다지기 위해 시작한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해마다 참가자 수를 경신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봄 소식과 함께 찾아올 제15회 대회는 전남 광양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목포의 상징 유달산에는 과거 판소리 명창들이 실력을 닦았던 소리굴이 있는데요. 지역의 청년 소리꾼들을 따라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어째자 하리 우리 선 높은 지주도 나라 들어가. 봄꽃 사이 들려오는 구수한 가락에 산행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흔들며 양방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또 새로운 게 그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목포의 판소리 명맥을 잇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이 유달산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배 명창들이 다녀간 이른바 소리굴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춘향가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을 비롯해
전남 판소리 무형문화재, 박방금 명창 등 내로라하는 소리꾼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새벽에 4시, 5시쯤 마당바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그 목포 시내 불들이 켜져 있는 것이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유달산 곳곳에는 과거 목포를 지켰던 판소리 명창들의 소리굴 5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등산로를 벗어나 무성한 숲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소리굴. 성인 4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이제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목포 판소리의 요람이었던 장소가 잊혀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공간은 정말 표지를 만들어서라도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요즘 SNS 같은 것이 많이 발전 많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목포와 함께 근대 판소리의 산맥이라 불리는 보성군의 사정은 다릅니다. 명창들의 과거 연습 장소에 득음정을 설치해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리하셨던 분들의 연습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풀백이라든가 뭐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향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은 청년 소리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목포에는 정작 진짜 공연들도 없고 젊은 예술인들이 좀 활동하기에도 힘들고 워낙에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맨날 다른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막막하죠. 많이 막막하죠.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국적의 최고급 대형 크루즈 미츠이 오션 후지오가 어제 여수항에 처음으로 입항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500여 명은 10시간 동안 여수에 머물며 아쿠아플라넷 등 지역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새로 취항한 미츠이 오션 후지오는 5월과 8월, 11월 등 올해 4번에 걸쳐 여수항을 기항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